안녕하십니까. 2013년 11월 30일 연구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답안지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개선되신 분들도 있고 좀 아직도 조금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 또 약하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수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주어진 날은 저하고 강의하실 일은 오늘 빼고 한 8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구정이 있어가지고요. 2월 첫째 주에. 그래서 그때는 아마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4번, 1월 달에 4번 해가지고 총 8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은 이제 한 4주 정도 더 하다가 이 책을 거의 마무리 질까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안내드렸던 것처럼 한 200문제를 첫 번째 한 50문제, 두 번째 50문제, 세 번째 50문제, 네 번째 50문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왜냐면 하루에 50문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문제풀이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수업만 해야지 그래도 한 30문제, 40문제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그때 빨리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리 수업도 들으셨었고, 그 전에 그 과정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 미리 예습을 해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제답. 딱 문제 보고 본인이 답을 생각하는 훈련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쓸까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아니면, 문제에 맞춰서 키워드를 쓰긴 썼는데, 옆에 조금 보완해야 될 게 그림 같은 걸 못 그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안시 넘버 같은 것도 못 그렸고, 그리고 이제 정작 이제 여기 문제들을 봤을 때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중에 나는 뭘 가져갈 것인가. 남들이 다 쓰는 건 일단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딱 보시면 초전도, 임피던스, 발전기 보호 방식, 가능 출력 곡성, 전기자 반작용 이런 것들 당연히 쓰셨을 거고, CV 케이블 이런 정도, 예비율도 쓰셨을 수도 있고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정도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애자계수 결정시 이런 부분하고 765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본다면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 가능 출력 곡선은 넘버 원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은 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은 발전기로 묶었을 때는 중요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장단점 해가지고 전력 케이블의 발성 배전에 사용하는 케이블 3가지 해가지고 CV, 그 다음에 OF, POF 케이블 물어보지 않습니까? 10점짜리든 25점짜리. 그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자주 나왔던 거고. 예비율 같은 것도 최근에 그런 수요 관리나 부하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즘 미량 부분 때문에 765 격상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초과업 성정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개념은. 여긴 발전기 부분 딱 묶어서 보고, 거기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나오고, 퍼센트 임피던스 관련해서 이제 변압기들이 어떻게 선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작으면 전압강가 작아지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애자계수 결정시 고려사항도 9가지인가 있지 않습니까? 애자의 종류가 뭔지, 애자의 구비 조건이 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요걸 딱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딱딱 생각이 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 안 되면은 그런 것들이라도 채워 넣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자의 종류는 이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된다. 개폐서지도 고려해야 되고, 외부에 파괴될 수 있는 부분, 오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철탑 접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섬락, 역섬락, 경관, 역섬락 해가지고 철탑 접지는 바로 이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철탑 접지는 말 그대로 철탑에 라인으로 해가지고 T자형을 해가지고 밑에 교각을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접지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크로스본드 접지 이런 부분은 아니죠. 바로 거기서 보시면 철탑 접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침상 접지봉으로 해가지고 매설지선을 이용해서 침상 접지봉 설치하는 그런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딱 봤을 때 이게 딱 정답이 없거든요. 왜냐면 두리뭉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요즘은 이제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 뭐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물어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유도를 해 나가셔야죠. 자, 초전도. 좀 이따 이제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도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초하면 슈퍼입니다. 슈퍼맨 아시지 않습니까? 슈퍼가 초입니다. 초. 뭔가 세다는 얘기죠. 세. 근데 전도하는 특성이 세다. 예? 전도성이 뭐죠? 전기를 전해주는 성질이. 그럼 세다는 건 뭡니까? 저항 없이 그냥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뭐 켄치 현상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세 개가 있는데, 요 영역을 벗어나면은 켄치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었을 때는 뭐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얘가 저항 성분이 0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세게 보내줄 수 있더라. 전도한다고 그러지,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사람들 데려다 막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얘도 초전도라는 건 뭔가 저항 성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저쪽까지 손실 없이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초전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책에서 나온 건 뭡니까? 변압기가 나온 겁니다, 변압기. 근데 이것만 보실 게 아니란 얘기죠.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전동기 다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 그때 나왔던 게 초전도 저장장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이스너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왜 초전도를 정확하게 알아놓고 여기 다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실력을 꾸미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초전도 변압기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초전도 변압기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거에 응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전력기술,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보면 초전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10점짜리 용어를 해가지고 한 7줄 정도 간단하게 7줄에서 한 10줄 정도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있는 그림들 봐가면서 나중에 뭐가 생기더라도 요 기본 내용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응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부분은 이 초전도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SP 변압기. 아까 이제 배전 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봤지만 CSP 변압기가 뭐냐, 자체적으로 프로텍팅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일반 부분이 아니라 나무가 많은 지역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전봇대를 설치하면 이제 가공지선이 지나고 R상, S상, T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걸리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런 그 섬이라든가 이런 쪽은 선이 하나가 가고 조가용선이 가고 여기 AB, ABC 이렇게 해서 선을 꽂아가지고 이게 ABC 배전 방식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 철탑에 전주에 변압기가 달려있고 여기 COS가 달려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이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노출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노출되어 있는 보호장치를 이 변압기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바로 CSP 변압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SP 변압기는 최근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BC 배전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기존에 설치해놨던 것들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신규로 새로운 부분을 설치를 하거나 그렇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ABC 배전 방식하고 CSP 변압기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배전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아예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기존에 설치해놨던 것들은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하면은 딱 나와야 되는 게 먼저 그림입니다. 가장 큰 그림이 뭐죠, 이거? 전체 2분의 뭐라고 하죠? 델타 E라고 해놓고 여기가 ZI가 걸린다, 이렇게 그림으로. 얘가 Z죠. 델타 E인데 이걸 ZI로 그냥 표현을 한 것 뿐이죠. 여기 I가 흐른다. 그래서 1차 측에서 바라본 거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이 빠지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먼저 항상 먼저 뭐든지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 저는 서론을 쓰는 게 좀 약합니다. 본론부터 해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문제를 잘 보고 문제에서 내오는 뭔가 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정의를 쓰는, 항상 정의는 서론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만 쓰면 됩니다.
이게 약하면 안 되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니까. 내용을 모르면, 이 정의를 모르면 어차피 본론을 가져가서 거기서 풀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중성선 잔류전압은 뭐죠? 정의가?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중성점에 남게 되는 전위를 잔류전압이라 하고, 그 잔류전압을 없애려면 어떡합니까? 접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나와야지, 아, 그래서 이게 왜 접지를 하느냐? 그거는 뭐냐? 선로정수의 불균형 때문에 거기에 전압이 유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이 되는 거죠, 이제. 정의를 알면은 원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그럼 영향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의를 모르면 안 되고, 문제답 할 때 그런 정의 부분을 정확하게. CSP 변압기 뭐냐? 요 그림 생각해서 ABC 배전 방식에 이렇게 변압기를 다는데, 요것도 왜 쓰느냐? 아까처럼 뭔가 걸리적거리니까 쓰는데, 그러면 변압기도 걸리적거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보호장치를 내부에다 다 넣어서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 만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따가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서 답안지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보고.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건 여러분 전반적인 부분 다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답안지 한 번씩 보는데, 못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건 자기가 노력하면 되니까. 내가 오늘 여기밖에 못 썼다. 그럼 본인이 느끼고 가서 다음번에 달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되거든요. 대신 이제 본인이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오늘 시간 통해서 배워가면 됩니다. 자꾸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거지, 지금 못 채웠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한테 미분 적분 못한다고 때릴 겁니까? 아니죠. 걔네들은 아직 거기가 안 됐으니까. 왜?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중학생이 돼서도 못하면 때리겠죠. 그때는 제가 여러분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요. 예?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이런 것들 조금 하라고 하고, 안 됐을 땐 제가 푸시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왜 할 수 있는데 못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못하는 거를 하라고 하는 데는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한 거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써야 했거든요. 오늘 볼펜심 5개를 제가 드렸습니다. 5개.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제 다음번에 또 5개를 바꿔 가실지, 그 다음에 10개를 바꿔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심은 리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제 돈을 들여서 지금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면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더. 왜냐면 옆에 사람이 하면 자기도 더 하고 싶어 하고.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까도 책 이렇게 넘겨보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써봐야 된다고, 일단 써야지 안 써지는 걸 알고, 제가 부족한 걸 알게 되고, 일단 쓰다 보면은 2번째 쓸 때는 써집니다. 3번째 쓸 때는 더 써집니다. 그다음 발전기 보호 방식. 발전기 보호 방식 하면, 발전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다. 먼저 한번 딱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에는 전기자, 계자, 고정자, 회전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발전기 딱 보호 방식 하면서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키워드가 뭐였죠? 보호 방식의 키워드.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하니까 더 기어 들어가시는데. 예? 발전기 보호 방식의 키워드 10글자. 발전기 보호 방식의 키워드가 뭐였죠? 예. 이렇게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얘기하시죠. 물어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전, 개, 과, 단, 역.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기본서까지 하게 되면 한 30번? 6개월 동안? 3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왜?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이 뭐죠? 전기자. 개는? 계자. 네, 계자가 나오면은 또 뭐가 나온다고요? 과여자.
여자가 나온다고요. 걔잖아, 여자나 똑같다고. 왜? 여자들이 지금 계모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시기에 맞춰서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락, 호비보. 왜냐면 아까 뭐 입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정유심 씨 등,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서 틀리면 쪽팔린 게 아닙니다. 왜?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틀렸으니까, 아, 이게 아니네 하고 본인이 머릿속에 넣고 한 번 더 하려고. 다른 데서는 쪽팔릴 수 있지만 여기는 쪽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막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맞는데 이거보단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범 답안이 있죠. 정답이는 없고 모범 답안이. 정답이라는 건 없고. 그래, 모범 답안에 가깝게 막 쓰는 거죠. 홀리보, 얘는 역상. 여기는 발전기, 모터링. 여기는 과속도. 얘는 주파수. 얘는 전압. 얘는 예. 여기까지는 잘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를 이제 못 씁니다. 예. 단락, 지락, 이거는 지락, 상실. 얘 몇 번이었죠? 숫자? 24. 맞나요? 저도 헷갈리는데? 단락호비보 몇 번이었죠? 거기 책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있나요? 단락하면은 OCR, OCGR 계정기 뭐죠? 몇 번이죠? 50, 50을 하니까 단락이니까 51인데 후비보인데 이게 전압 억제부 후비보를 하기 때문에 전압 억제부이기 때문에 V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압 때문에. 51, C, 51, V 이런 것들이 C는 콘덴서, V는 전압 이렇게. 역상은 몇 번이죠? 역상 도리직구 땡 10 합이 10인 게 찍고 46 도리직구 46 오시란 얘기죠. 되면 근데 역상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가. 근데 얘는 전류입니다. 전압은 47인데 전압은 잘 안 쓰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쪽에서 씁니다. 발전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동기 쪽이나 뭐 이 다른 쪽 피더 쪽에서는 47을 씁니다. 근데 이제 회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전기는 뭐 돌면서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47보다는 이 삼상이 평형되어 있는데 전류가 언밸런스가 날 수가 없다 이거죠. 끊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46을 쓰는 거고, 그냥 일반 이 47은 이제 POR이라고 해서 요거는 수전단 메인만 같은 경우. 회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일반 피더들만 있으니까. 그런데 47을 쓰는데 이 47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퀀스적인 부분 때문에 얘가 이제 전압이라는 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류라는 건 변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류를 가지고 더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발전기 모터링 몇 번이죠? 32. 예. 아까 아침에 32, 60 설명드렸잖아요. 60분의 23인가요? 60분의 30인가요? 예. 예, 60분의 23이죠. 예? 그것도 지금 막 헷갈립니다. 32였나? 왜? 2, 3, 5에 2, 3, 60.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방향까지. 왜?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방향을 딱 해놓으니까, 예? 위, 밑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뭐 다 틀리고, PF, 뭐 QV, 뭐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행동 하나하나도 본인이 써가면서 설명하면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옆 사람한테 막 설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틀려도 설명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물어보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정답을 알아서 또 다른 사람, 원래 자기한테 가르쳐 준 사람한테 다시 가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일단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자기가 틀렸건 맞았건 간에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서로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답안지를 교류를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그거죠. 왜? 하나 딱 아이디어,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저 사람이 여기다 한 글자 더 썼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본인이 딱 느낍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쓰다가 안 되는 게 뭔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개념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죠. 32P가 되겠습니다. 모터링이다 보니까. 과속도. 얘 12, 14인데, 얘 저속도가 10이고, 과속도가 14인가 그럴 겁니다. 주파수. 이건 81. U, O, R, 또는 이 언더 오버 말고 H, 하이, 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전압, 뭐 27, 59 이런 거 보니까. 베어링이 이게 얼마더라? 이게 하여튼 숫자가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 나중에 보시면요. 발라쿠비버하고, 그 다음 발전기 모터링하고, 퓨즈 페일, 60 계전기. 여기 이제 60 같은 것도 하나 더 써주셔야죠. 전압 평형 계전기. 그런 것들 3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연도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보시다 보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연도 부분은 최근 거 한 10년치를 워드 작업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봐가지고 워드 작업이 아니라 화면 캡처를 다 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본인들이 아까처럼 뭐 문제답 쓰다가 방향이 안 잡히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까지 제 전에 했던 사람들이 문제풀이 했던 것들도 학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면 저도 다 모든 내용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보기엔 요건 요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능 출력 곡선 그림 딱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긴 좀 작게, 여기는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를 또 그려주시면 좋죠. 뭐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얘는 높게 일어났네요. 얘는 적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P고 여기는 Q입니다. 요거는 지상 운전을 합니다. 진상 운전을 합니다. 과여자 운전을 합니다. 저여자 운전을 합니다. 여기는 전기자, 여기는 전기자 영역, 여기는 고정자 영역. 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고정자 담부, 과열. 여기는 전기자 쪽 과열. 여기 계자. 여기가 전기자고, 여기가 계자고, 여기가 고정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내용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래서 고정자 담부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작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얘가 0.95 정도로 돼 있고 얘가 0.85 정도의 역률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해놓고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거 수소 압력 0.5, 1.0, 2.0.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는 얘가 한 1, 2, 4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더 높습니다. 한 4kg에서 한 7kg 사이에서 실제로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답안지들 보통 0.5, 1.0, 2.0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써주시고 옆에다가 이제 2.0에서 뭐 4.0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드를 좀 넣어주시면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뭐 몇 킬로미터 압력까지 사용을 합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걸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를 여기서 갑자기 딱 틀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것들 채워주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을 보완을 해주시면 되죠.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기본 컨셉만 적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발전기 냉각 방식. 뭐 K는 D자승 RN, 뭐 K D자승 LN 해가지고 냉각 부분이 있었죠. K라는 상수하고 L하고 N하고 해서 보시면은 공냉식, 그 다음에 수소가스 냉각 방식, 그 다음에 순냉식, 그거별로 K가 1, 2, 3, 4가 나왔죠. 그 부분 쓰는 것들,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되고. 가능 출력 곡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부분이 나오고요. 얘가 이제 정해지는 이 부분이 2분의 1 XD 부분이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사실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그 부분이니까
나중에 계좌 상실할 때도 요게 요 용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맣게 그리시면 안 되고 계좌 부분은 좀 큽니다. 여기다 따로 그릴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발전기 보호 방식 여기서 그릴 때도 좀 큼직하게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럼 그게 뭔지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좀 약간 크게 그림도 크게 글씨도 크게 뭐든지 좀 크게 해야지 눈에 띄일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눈에 띄는 부분 글씨가 지저분하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글씨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뭐 대충은 알겠어. 이 사람이 이걸 전달하고자 해서 썼구나. 글씨가 개판이니까 진짜 개판 5분 전이거든요.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저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진짜 못 알아보는 거죠, 글씨. 자, 저는 속기 있죠. 속기로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된 건지 알았는데도 왜? 그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림하고 수식 때문에. 왜? 글씨를 못 알아듣겠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쓴 거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가능출력 곡선, 전기자 반작용. 이제 원론적으로 나가서 전기자 반작용에서는 책에 있는 그림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이따가 개념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 여기 회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 사실 보시면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여기 N극하고 S극이 여기하고 같거나 아니면 얘가 또 틀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N극하고 S극이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얘가 돌아가지고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얘 각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옆으로도 가고 어떤 건 위로도 가고 어떤 건 밑으로도 가겠죠. 뭔가 힘을 받는 부분이 자석의 영향이 그 자석의 영향을 이제 전기자 전류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자석이 직축 횡축 반작용을 하죠. 죄송합니다. 횡축 반작용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교차 자화작용 교차로가 뭐죠? 인터섹션 아닙니까? 이렇게 얘하고 뭔가 이렇게 직각이 됐다. 횡축이 뭐죠? 옆으로 갔다. 종축이 뭐죠? 가만히 서 있다. 횡축은 옆으로 갔다. 횡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기를 횡단한다 그러죠. 옆으로 가는 게 횡단입니다. 내가 먼 부분인데 거기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있는데 그걸 횡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횡축이니까 횡축으로 해서 옆으로 가면서 횡축 작용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증자작용.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태지는 겁니다. 감자작용.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쪼개지겠죠. 이만큼 힘이 없어지니까 얘 크기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그림들은 여기서 요게 바뀌어지면서 요게 뭐 N극, S극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긴 아는데 또 그림을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근데 기본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안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가 됐다. 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감자가 됐다.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옆으로 가면서 됐다.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얘는 증자작이니까 얘가 2제로가 있는데 요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요게 이렇게 더 증가돼서 2투가 됐다.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2분의 파이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때 얘가 뒤질 때 얘가 앞설 때 이런 부분.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 2제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반대니까 요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여기는 2제로라 해놓고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2원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기나 똑같이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신 거고 책에서는 2제로는 요만큼 나오는데 거기에 요만큼 감소돼서 2원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시한 거고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원 해놓고 2투 해놓고 여기다 2제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2제로는 크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그림을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축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횡축 반작용이 될 때는
전체 이재료가 동상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영향이 없이 원래 그 자료로만 간다는 얘기죠. 전류만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재료나 이게 아이온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횡축을 하면서 교차 작용을 하면서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요거에 대한 그 방향이 바뀌면서 이해되는 그 그림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자료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는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요게 N극이고 그럼 사실은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N극하고 S극으로 갈 때 얘는 어떻게 합니까? N극하고 S극으로 가죠? 그럼 얘가 이 옆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N극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N극일 때 N극이면 N극일 때 얘도 N극이 되죠? N극일 때 S극이면 N극일 때 S극이면 N극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반대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방향대로 그렇게 했던 거를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반작용이라는 반대로 작용한다 이거죠. 반대로. 작용과 반작용 하죠. 작용은 어떻게 합니까? 밀어준 사람이 끌려가는 거죠. 근데 안 끌려가려고 뒤로 이렇게 밀고 있는 게 반작용이죠. 그게 마찰이고 작용과 반작용 그거 아닙니까? 얘도 지금 뭔가 영향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생기는 게 뭐라고? 얘가 영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영향이 뭐냐 이거죠. 전기자에서 고정자에 대한 영향이 있죠. 여기 밖에 생겼죠. 지금 뭐라고 제목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요. 전기자 내부에서 뭐 고정자의 작용에 대해서 반대로 생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 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자는 얘기죠. 고정자에서 생기는 작용에 의해서 전기자에서 뭔가 반작용이 생기는데 뭔가 반작용이 생기냐 얘기죠.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N극 갔을 때는 증자되니까 같이 가니까 증자되는 거. N극하고 S극하고 갈 때는 뭐라고요? 감쇄되니까 감자작용.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진다든가 하면은 횡축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옆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뭐라고?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차작용 또는 횡축. 왜 반작용이라고 했다고요? 전기자 반작용이니까. 횡축 작용이라고 안 하고 반대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요. 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기는 작용이기 때문에 횡축 반작용이라고 한 겁니다. 그냥. 횡축 작용인데 그걸 그냥 반작용이라고 했다고요. 왜? 여기서 생기는 작용에 반대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리는 겁니다. 반작용? 이게 뭔가 이상한데? 여기는 교차자와 뭐 자화작용, 증자작용, 감자작용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반작용이 나와버리거든요. 용어가.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증자작용도 반작용이고요. 감자작용도 반작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하나인데 요거만 반작용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거죠. 증자 반작용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예? 감자 반작용 예? 이상하니까 횡축작용 또 이상하니까 횡축 반작용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콘셉트는 왜냐면 개념을 안 잡고 저걸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제 이걸 딱 볼 때 여러분 보면서 딱 보고 요거의 개념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써 나가는데 이제 이 써 나가는 건 이제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그걸 제가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개념을 안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나가기가 힘드니까 제가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쓰는 연습을 해야죠. 개념을 잡고 있는데 쓰는 게 안 돼서 항상 증기 터빈 진동 설계 운전 진동 설계 운동 진동이 왜 일어나냐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편식 약간 치워졌거나 아니면 쉬었거나 그러니까 막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튼튼하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고요. 운전 시에는 뭡니까? 아까처럼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뭐 간격 같은 것도 보면서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운전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개념만 잡으면 이제 거기 있던 이제 키워드를 몇 개를 갖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써 나가는 걸 만드셔야죠. 여러분들이. 자꾸 OF CV 케이블 CV의 다른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CV? XLP. XLP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크로스. 링크드. 예. 폴리 에틸렌. 예? 비닐. 시스.
인슐레이티드. 이 순서는 약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케이블. 써봐야죠, 일단.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니시스 인슐레이터 케이블. 인슐레이터가 여기인지 어딘지 좀 헷갈립니다. 예?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써봐야죠. 안 써집니다. 폴리에틸렌도 이거 안 써지고요. 비닐도 안 써지고, 이 시스 같은 거 써지죠. 비닐도. 이게 비닐이 맞나요? B-I-N-I-L? 예? 이것도 비닐 하면, 이 비닐이 이건가? 예?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본인이 써본 거하고 안 써본 거하고 틀린다는 얘기예요. 써보고 맞는지 보다 보면, 이게 틀렸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잊어먹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장단점, 뭐 가볍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온도가 높지가 않죠.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건 수트리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OF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송전 용량이 좀 더 늘어납니다. 냉각 때문에. 근데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점이 있는 거고. POF 같은 경우는 강간 안에다 넣어놨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절연체 부분이 다 기름입니다. OF는 이 가운데 냉각 통로를 기름을 쓴 거고, 이제 절연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POF 같은 절연체조차도 좀 줄이고 기름을 더 많이 넣다 보니까 냉각 효과가 더 좋으니까 용량이 더 커지겠죠. 대신 이제 강간을 쓰다 보니까, 예? 아까 좀 뭐 구조적으로 튼튼할지 모르지만 연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문제에서 세 가지를 다 비교했던 것들, 그런 문제 같이 보시라는 얘기죠. 예비율 정의. 아까 알고는 계시는데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이게 본인이 써보질 않으니까 옆으로 쓰셨더라고요. 처음에 설, 공, 그리고 여기서 뚝 해놓고 설비, 용량, 공급,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6줄이라고요. 6줄 하면 여기 밑에 최대 수요가 맞나요? 최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여유를 가지고 있냐, 여기까지. 예? 지금 설비 용량에서는 설비 용량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최대 수요를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예비율을 표시하는 거죠, 그림에서. 그럼 뭐라고? 설, 공, 운, 전, 대, 그리고 뭐라고요? 순, 여, 대.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개. 급이었나요? 급? 저도 좀 헷갈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예? 대기 예비율까지 여기까지 있네,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고, 이거는 설비 예비율, 공급 예비율, 그 다음에 운영 예비력, 운전 예비력, 대기 예비력, 이렇게. 그럼 순동 예비력, 여유 예비력. 여기 대기였네? 대기 정지. 예, 대기 정지. 이런 식으로. 그 여기 계획, 이게 급전. 잠깐만요. 급전이 맞나? 급전 정지. 예, 급전 정지, 계획 정지. 끝까지. 예, 여기까지. 근데 이게 6줄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2개로 나눠지니까. 칸수까지 외워가지고 제가 항상 6줄이라고 얘기하는 게, 6줄을 딱 해놓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려지는데, 해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정지, 정지, 정지. 왜? 정지선 안 하면은 5만원인가요? 6만원에 30점? 그것도 횡단보도에 쓰게 되면은 뭐, 예? 저기 벌금이 더 올라가던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관심 있는데, 여기 정지, 정지, 정지. 여기는 뭐라고요? 예비력, 이렇게. 예, 예비력.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가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정지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는 예비력. 설공운, 전대, 순여대, 계급. 그냥. 제가 그냥 외웠던 방식이고요. 여러분 다르게 외우셔도 되고요. 왜냐면 제가 외웠던 방식대로 하다 보면 또 반복해드리면 그냥 그대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거고 저도 그냥 그때그때 옵니다. 사실 이거 옛날에 못 외웠거든요.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여기가 헷갈려가지고 계급인지 뭐 저기인지 과대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력 시스템 기술의 전망.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전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은 참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전력 시스템 기술이 디지털화 돼가면서 뭐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다. 그런 전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뭐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아주 짧습니다. 한 3-4줄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당. 그럼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도 아직 안 만들어 봐가지고 이용률, 부등률, 부하이용률, 수용률. 아까 볼 때는 수등하로 외웠죠. 근데 이렇게 또 넣으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외웠던 방식대로 해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요 문제에서 이대로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왜? 1번부터 13번 있다고 해서 1번부터 13번 쓰는 거 아니잖아요. 13번 쓰고 5번 쓰고 7번 쓰고 9번 쓰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첫인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것부터 딱 써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그 조금 넉넉하게 써가야 한다는 얘기죠. 넉넉하게 빡빡하지 않게끔 큼직큼직하게 쓰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돌아와서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죠. 왜? 10분에 한 페이지씩 쓸 수 있게끔. 근데 10분에 한 페이지씩 쓰시면 안 되고요. 못 씁니다. 한 7분이나 8분에 한 페이지씩 써놓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왜 나중에 못 쓰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쓰다 보면 10분이 더 걸립니다. 생각하고 뭐 쓰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도 하나 더 채워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 10문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10문제를 써야지 60점이 나오죠. 10문제를 쓰면은 예를 들어 10점씩 9점씩 맞는다 90점을 맞습니다. 근데 9문제를 쓰면 9, 9, 81 81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10점은 안 줄 테니까 예를 들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7, 8점 주면 많이 주는 거고요. 1교시 때 70점, 80점, 이제 제가 옛날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합격하시면 1교시에 80점을 맞았습니다. 80점을. 그분은 합격을 했습니다. 다른 교시 때 점수가 잘 안 나왔어도. 왜 1교시에 80점을 맞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78점인가 이렇게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교시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교시에서 40점만 맞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60점, 뭐 65점만 맞아도 평균으로 60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0점, 60점대만 맞아도 되는 거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교시 때는 보통 한 70점대가 넘어줘야지 1교시 때가 보통 한 50점대 나오거든요. 40점에서 50점대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교시 때 기본적으로 60 몇 점씩을 받아주고 한 교시가 한 70점대가 좀 나와줘야지만 여유있게 간다는 얘기죠. 평균이. 제가 그때 60, 50, 80이 나왔습니다. 한번 1교시 때가 50점이 나왔고요. 3교시 때가 80점, 79점 얼마 나왔고 제가 4교시 때가 61점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 교시 때 그러면 몇 점이 나오면 됩니까? 10점 줬으니까 50점이 나와야 되죠. 50점이 안 나왔습니다. 35점이 나왔습니다. 35점. 네? 한 문제. 근데 잘 썼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여기 35점이니까 15점을 넷으로 나누면 한 4점 정도 50 그때 57점인가 8점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35점이 아니라 좀 40점대가 됐나? 여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 교시 때 딱 시험 보고 나서 요 교시만 잘 봤으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점수 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은 점수가 안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문제지만 막 썼거든요. 썼는데 문제는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 쓰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건 뭡니까? 그거에 딱 나와 있는 키워드를 써줘야지만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막 어느 정도는 썼기 때문에 분량은 채웠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줬을 텐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 겁니다. 그때도 많이 썼거든요. 많이 쓰기는. 페이지를. 예를 들어 다 10페이지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다 썼죠. 그래도 점수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것들은 이제 꽉꽉하게 채워서 쓰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하고 여기 좀 비어있다 이거죠. 비어있어.
뭔가. 그러니까 장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은 8페이지 썼는데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8페이지는 컴팩트하게 여기다 딱 써놓고, 그림 그려놓고, 여기 수식 써놓고, 한눈에 딱 보여도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8페이지가 요약본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 뒤에 없어도 딱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8페이지라도 취재평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답안지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좀 그때 좀 뭐 한 문제씩은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점수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의, 원인, 영향, 대체, 그 다음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들만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만 됩니다. 765 격상시 문제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따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초급 송전시하고 똑같으니까. 애자개수, 결성시, 고려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철답 접지도 마찬가지고.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제 초전도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신 이제 초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왔었습니다. 자잘하게 10점짜리로 나오고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관점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도 잘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